탄약이 폭발했을 때 그 영향을 미치는 안전거리까지는 아무것도 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 네. 그나마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뭘 짓거나 거는 안 되는 거죠. 신축 정축은 안 되는 거죠. 예. 정축도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군동이 협의가 안 돼서 이거를 2월 달에 헐어서 10월 달, 11월 달에 입주하는 한 3개월이면 거의 집을 완성해가지고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군동의를 내는데 그 동의 때문에 한 3번을 부동이 떨켜가지고 이 탄약고로 인해서 집도 못 짓고 헐고 다시 져서 좀 동네가 깔끔하고 좀 그런 동네가 돼야 되는데 거의 못 져요. 너무 가깝잖아요. 여기서 그냥 오발이라도 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런 사격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가까운 거리에 이 사격장이 있다는 거죠. 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장사에 대해서 피해를 봐야 보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꼬마들이 여기 많이 놀러 오거든요. 외지에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오고 뭐 이 주변에서 오는데 총소리가 나면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뭐 점심 먹다가 그냥 총소리 나면 기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사니까 괜찮은데 서민들 밥 먹다가 어머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쪽에가 다 식당 가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식당 가고 펜션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좀 그래요. 저희가 한 60년 동안 이 탄약고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받았고 저희 마을은 사격장이 2군데나 있어요. 사격장이 2군데다 보니까 뭐 안보를 위해서 사격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몰아주시고 일제 행위를 못해. 땅 팔아먹어서 길을 내려도 못해. 우리 이렇게 둘이 사는데 진짜 굶어 죽을 판이야. 땅을 팔아먹어도 팔리지도 않지. 농사도 못 짓지. 이거 어떻게 살아 우리가. 농사는 왜 못 짓고? 우리 힘이 없이가 못 짓고 힘이 없이가 못 짓잖아 이제. 사람 살리도 비싸지. 농기계 살리도 비싸니까 팔아먹어도 누가 살지 파져. 살지 파냐. 지금 이 탄약고가 그러니까 아주 무척 어려워요 지금 아주. 3대를 넘어가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3대. 지금은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언제 어느 때 우리 마을에 포가 떨어져서 인명 피해가 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군인도 사실은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락사 사격장과 고문리 주민은 붙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게 다락사 사격장이 바로 고문리입니다. 이렇게 훈련장도 바로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뭔지 좀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도 국민답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난청이니까 좀 소리 좀. 어떤 난청이세요? 예, 왜? 이 포소리 때문에 이게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귀가 왜냐면 계속 치권 소리 들으면 귀가 아무개도 좀 손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저기 그 포소리 때마다 이 집이 울려가지고 타이르가 떨어지면 또 붙이면 뭐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거하고 또 일단은 불안해요 마음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연천군의 면적은 서울보다 크지만 인구는 4만 명 선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또 휴전선을 직접 마주하면서 주민들은 오랜 시간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안보 최전선 연천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나오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천에서 이 수원까지 정말로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네.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에 가끔 오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 연천과 오시면서 보는 이 경기 남부의 차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올 때마다 느끼는 바가 이제 남부와 북부의 격차인데요. 남부는 변화의 모습이 확연하고요. 북부는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모든 산업 구조와 인프라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시간이 가면서 더 벌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연천군의 면적이 이 서울보다 큽니다. 네. 그런데 인구는 4만 명 선으로 매우 작고요. 그렇죠. 특히 경기도에서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이 연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중첩된 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데 연천군의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1.2배입니다. 연천군의 그 넓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을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개발 제약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연천군 면적의 94%가 그렇습니다. 군사시설 예. 보호고요. 예. 네, 이 군부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죠. 이 군사시설로 인해서 받는 불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첫째, 주민의 삶과 관련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소음, 사격에 대한 소음, 그다음에 군 전차라든지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산 먼지의 발생, 또한 그로 인한 일반 교통 차량의 정체, 불편, 또 영농기, 농번기의 훈련 차량과 겹치게 되면 영농의 지장, 이런 불편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발의 제한이죠. 도시 개발의 여러 가지 제한, 작전성 검토에 따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 등이 현재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군사 규제로 인한 각종 피해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에서 일어난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 또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연천 주민들로서는 이 오폭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천에도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이 성진 훈련장과 비슷한 사격장이 있지요. 네. 어떤 곳입니까? 일명 이제 다락대 사격장인데요. 규모 면에서 동양 최대라고 합니다. 쉽게 비교하면 여의도 면적의 26배 규모의 훈련장입니다. 네. 그 훈련장이 1년에 127일 정도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365일 가운데 3일에 한 번씩은 매번 포성이 울리고 포사격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네.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안보 네. 상황을 고려하면 또 훈련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소음이나 이런 불편도 크고 또 그런 이 문제 말고도 이 재산상 손실이나 규제도 많을 텐데요. 이 연천이라는 도시의 성장, 발전에 있어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어떤 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도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천군 전체 면적의 94%가 군사시설 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군 협의를 요해야 되는데 군사 작전의 지장을 초래한다. 이게 부동의가 되면 모든 사업은 멈추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나 이런 그 경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 등 그들이 군 협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군 협의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경제적 비용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군사 규제로 인해서 도시 개발에 제한이 된다. 그 제한은 작전성 문제에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도시 개발에 제한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부동산이나 또 노인분들이 이 어떤 토지나 이런 주택을 매매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렇죠. 매매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니까 토지 가치의 하락,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 또한 재산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미성립,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생활적 여러 면의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 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네. 있지만은 연천군이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천군이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네. 대응하고 있는데 네. 연천군이 왜 그 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야 하는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의 정체성, 침체된 지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역을 활력화시킬 수 없다. 또 이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취지가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접경 지역에 기회를 준 특구의 지정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회를 받아서 우리 연천의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또한 수도권 규제를 특례를 받게 됨으로써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발전 특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기회발전특구가 원래 취지가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렇죠. 평등한 발전이고 특히 이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네. 건데 네. 이 연천은 사실상 이게 지금 수도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발전특구의 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다 지정이 끝났습니다. 1, 2, 3차에 걸쳐서. 전국에 16곳이죠. 예, 16개 다 됐는데 이제 수도권만 남은 겁니다. 네. 근데 수도권 내에도 접경 지역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네. 그 법제화의 노력도 연천군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수도권은 다 제외한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국회를 설득해서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과 접경 지역은 비수도권 같이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해서 법제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절차만 남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비수도권은 다 지정을 해놓고 수도권에만 그 시행 지침을 아직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70년 이상 국가 안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희생하고 감내해온 접경 지역의 국민을 이제는 이러한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나 같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지역에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서 지역 경제가 활력화되고 이러한 것이 지방시대 정책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피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국 연천을 수도권으로 볼 것인가 네. 아니면은 지난 75년 이상 오랜 시간 안보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해온 특히
서울과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접경 지역으로 볼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분법 노름을 나누면 안 된다. 하나 더, 대무제과 접해 있는 접경지대, 네. 즉 특수상황지역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비수도권. 3축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접경지대는 비수도권 같이 동일하게 대우하고 각종 제재에서 특례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연천에는 지금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조성한 은통산업단지가 준공을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서 이곳을 경기 북부의 그린 바이오 첨단 예. 산업단지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더 가속화하려면 약 18만 평의 부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현재 약 30%밖에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를 다 분양을 조기에 하려면 개발전 특구 제도를 도입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BIX 산업단지를 개발전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내서 이번에 경기 대북부 대개발 계획에도 우리 연천은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연천은 드넓은 토지와 비옥한 그런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현재 1차 산업, 농업이 중심인데 현재 농업을 가지고는 기후 변화로 관행농부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장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연천의 그린 바이오 산업이 맞겠다라는 도와 우리 연천군의 판단으로 클러스터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개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어야만 BIX 산업단지가 분양이 활성화되고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군수님 그런데 인구 이 감소 지역 어떻게 보면 불명예지만은 또 유리하게 오랜만에 유리하게 작동되는 사례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인구 감소 지역인 이 연천군, 가평군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대응으로 760억 원의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연천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구상 중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생활 인구를 많이 유인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년도에 1000만 생활 인구를 유인하겠다. 그 방향의 일환으로 우선 선제적으로 경원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폐철도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를 폐철도 구간을 복합 문화 공간 타운으로 조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 창업과 공유 공간 확보하는 것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의 또 다른 장점이 세컨드 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천에 주택을 구매하면은 그 수도권 다른 서울 가령 주민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건데 이 세컨드홈 연천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연천에 좀 집을 사는 그 세컨드홈을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세컨드홈 정책을 이제 경기도와 나가서 이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가평보다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특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아주 공격적인 홍보를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서울서 연천 전철 개통되고 접근성이 1시간 내외로 당겨지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연천에 1주택을 더 추가 구입하는 그런 지금 양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연천에 지금 그 풍경채라는 아파트가 한 800여 세대를 이제 분양 중에 있는데 네. 입주하시는 분들 알아보니까 1가구 2주택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연천의 청신호로 앞으로 인구 유입 정책에 탄력을 받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25년도에도 더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시민들이 전원 생활하기 좋은 공간에 세컨드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되면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인구는 4만 명이지만 생활 인구는 1,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가 이제 2030년 생활 인구 1,000만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2030년에 생활 인구 1,000만을 만들 것이냐. 전략적인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국립현충원 이제 4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현충원에만 해도 1년에 생활 인구 150만 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24년도 생활 인구 관광객 인구 200만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생활 인구 1,000만 명은 무난히 돌파할 것이다 라는 목표와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생활 인구 1,000만을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망이 관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철 1호선이 개통된 지 네. 연천까지 연장된 게 이제 1년 4개월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 교통망이 완성되려면 또 고속도로도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 이 조기 착공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는 당초에는 서울서 양주까지만 민자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천군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양주에서 연천까지, 즉 서울서 연천까지 고속도로 약 55km 구간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24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국토부에 세우게 해서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조사가 금년 9월경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연천군에 보면 경제성 논리로만 가지면은 사업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보상, 접경적이라는 특성, 또 제3국립현충원이 입지한다는 그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요와 연천의 이 고속도로의 타당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속도로 대응 용역을 발주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하면서 우리 논리가 국토부에 전해져서 국토부가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는 사업성이 있다. 이것은 조기 착수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맺도록 하는 것이 금년도 우리 연천군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립 연천 현충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울 현충원과 그리고 대전 현충원, 네. 그 제3의 현충원이 연천에 건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27년도에 개원하게 됩니다.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아마 하순경에 이제 착공식이 갖게 되고요. 이것은 한 1,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5만 기 규모의 시설이 들어가는 제3 국립현충원이고 어떻습니까? 규모가 서울과 대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큽니다. 네. 서울과 대전은 국방부가 한 현충원이고요. 국가보훈부가 처음 만드는 현충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보훈부의 의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부와 연충원이 적극 협력해서 국립현충원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고 특히 우리 연천군은 6.25 전쟁 당시 3년 동안 치열한 격전지였지 않습니까? 유엔 참전 16개국이 연천 지역이라는 곳에서 모두가 전투를 하던 곳,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현충원 조성과 함께 우리 연천군을 보훈문화도시로 만들어 간 것. 그래서 우리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국가관과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연천군이 갖고 있는 한 정책입니다. 네. 봄을 맞아서 지금 전국에서 그 봄 축제가 한창인데요. 연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이 구석기 축제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열립니까? 네. 올해가 벌써 어느덧 32회째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국내 유일의 선사문화 축제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29년도를 지향하면서 우리 전국 최초의 세계 구석기 엑스포를 개최하려는 기획을 하고
금년도 축제 때 선포식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문화축제는 지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있기 때문에 우리 유적지가 있는 지역과 우리 전국 읍내 연천군의 4통8달의 중심인 전국읍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경제를 좀 활력화시키는 측면에서 축제와 연계해서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게 퍼레이드도 하고 상권 시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천 군민들과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전국의 K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보의 부담은 너나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그 몫을 가장 무겁게 지고 있는 곳 접경지대 국민들입니다. 이제 접경지대 국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공헌을 해 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 공헌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예우하고 존중하는 그걸 통해서 접경지역도 한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연천 군민,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군민과 함께 우리 연천군이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연천군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소명 의식을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연천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군사접경지역으로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연천 구석기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